네,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제8장 HTML 도움과 도큐멘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HTML 도움과 도큐멘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하고 코어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설명인가 싶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어떤 원리인지 이야기는 아직 일릴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하는 내용들 좀 심도가 좀 있습니다. 좀 기술적인 내용이 좀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만 재미있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이런 원리로 동작이 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게 오늘의 강의 목적이거든요. 물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조작할 수 있는 기술까지 습득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은 HTML 돔의 필요성, 이제 돔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돔 트리, 돔이 뭔지, 돔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돔 트리가 뭔지, HTML 페이지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거기에 돔 객체들이 이제 태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태그는 객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돔 객체를 통해서 HTML 태그 출력 모양이나 콘텐츠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게 메인이 되는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실제 사용 사용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큰 부담은 갖지 말고 개념을 잡는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개념이 대충 잡혔으면 실제 예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하고요. 또 브라우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에 디버깅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소개는 할 수 없는데 뭐 기회가 되면 별도 동영상을 올려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HTML 웹 문서를 만든다든지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다양한 웹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내부 구조를 이해하거나 제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크롬 브라우저의 디버깅 모드도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먼저 한번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나도 시간이 되면 꼭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 도큐멘트에서 우리 프로퍼티 출력하는 거 조금 아까 살펴봤고요. 이제 돔 트리에서 도큐멘트 아래에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돔 객체 찾아내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도큐멘트 프로퍼티, 도큐멘트 메소드, 도큐멘트 컬렉션 얘기 나올 때 나왔어요. 거기서 태그 이름을 찰 때 도큐멘트 속에 태그 이름 찰 때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get element by id 하면 id로 찾고요. 태그 하면 태그 이름 찾고요.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 이름으로 찾습니다. 즉 태그를 선언할 때 프로퍼티 값으로 이렇게 클래스 그거 기준으로 찾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태그는요. 이게 없네. 태그 이거 아니지 참 아니지. 이런 식으로 태그를 할때 요 태그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div 한다는 소리죠. 요 속에다가 div 집어넣고요. 요 속에다가 이런 이름들을 집어넣어 주면 그걸 찾아낸다는 거죠. 보면 알잖아. 사람은 보면 알지만 프로그램적으로 처리할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얘는 눈가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찾는 요령을 알려줘야죠. 그래서 요령을 여기 태그 어쩌면 키값이 되죠. 클래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찾아서 지정해줘 그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돔 객트리에서 돔 객체 찾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get element by 태그 태그 name, get element by class name 또는 get element by id 이런 말들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뭐 하는 거죠? 돔트리에서 돔 객체 찾아내는 겁니다. 객체를 찾아야지 수정을 할 수 있잖아. 바꿔, 뭘 바꿔, 어디에 있어 이런 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걸 먼저 찾고 찾은 다음에 그거를 저장하고 그걸 갖다 쓰죠. 단계별로 봅시다. 잘 될까? 지금 돔 객체 사용 여기 보면 태그 이름으로 돔 객체 찾기 예제입니다. get element by tag name이라고 했거든요. 봅시다. 여기 자바스크립트 선언이 되어 있고요. 헤드 부분에 있는 거 보니까 또 펑션이니까 바로 수행은 안 되고 이런 작업 하라고 알아서 기억하고 있을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디 부분에 왔더니 여기 특별한 건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과일에서 버튼이 있네. 어딨나? 요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change라는 함수를 실행시켜 줘서네. 특별한 거 없네요. 이 버튼 누르면 이 함수 실행시키래. 글쎄 밑에 내용 확인하고 들어갑시다. 봤더니 내용은 특별한 건 줄긋고
그리고 쭉 이거 바디 벌써 끝나 아무것도 없네. 특이한 건 여기 스팬 네 번이 나왔네요. 지금 우리 뭐 하려고 그러냐면 태그 네임 찾아서 조작해 보려고 그래요. 예, 내가 버튼을 딱 클릭하면 열리는데 이걸 찾았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왔네. 태그 이름으로 찾는 요령으로 해서 get element by tag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찾을 거는 span이라는 태그를 모두 찾아서 여기다 저장시켜줘. 자바스크립트 객체 이거 우리 앞에서 했었는데 어레이 객체라고 맨 마지막에 한 번 적 있습니다. 이게 어레이라서 어레이 객체 아닙니다. 그냥 지정한 대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목록으로 된 걸 컬렉션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어레이도 컬렉션의 일종입니다.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스팬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 네 번 쓰였습니다. 네 번. 이 네 개를 각각 다 찾아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방에 한 개의 데이터만 저장된다면 관리를 할 수 없죠. 이렇게 딱 불러 집어넣게 되면 이 명령이 수행되게 되면 이걸 쫙 뒤져서 어디를 도큐멘트 전체 이 전체를 다 뒤져서 그 중에 SPN 태그 그 돔트리에서 SPAN인 객체를 찾은 다음에 그 목록을 만듭니다. 그 목록이 여기 저장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성된 걸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목록이라고 할 때 컬렉션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들어있는 내용 처리하는 내용 요 아래 있거든요. 요 포문은 우리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할 때 반복문에서 학습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변수 처음 0부터 모든 방 번호는 0부터 시작하는데 0번 방부터 어디까지 이 스팬 어레이의 길이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같으면 4개면 4가 들어가겠네. 예. 4가 들어갑니다. 0부터 4까지 몇 번 도라는 소리죠? 자세히 봤더니 여기 조건이 작다예요. 그러면 0, 1, 2, 3 4번을 돌게 됩니다. 0번 거 얘 찾고 1번 얘가 0번이죠.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 되는 거죠. 이게 목록으로 딱 들어가서 그 속에는 요 내용이 들어가겠죠. 사과, 바나나, 체리, 자두가 들어있겠죠. 그렇죠. 위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스팬 어레이 꺾은 가로 속에 i 했죠. i가 처음에 0이니까 0번째 있는 거 여기 지정해주고 그 0번째 있는 거의 색깔을 오키드로 해줘. 글씨는 20픽셀. 그리고 반복문만 또 올라가서 조건을 비교해 보니까 1이니까 0이니까 작죠. 그래서 1로 만들고 비교해 봤더니 아직도 작아. 그러면 1번도 바꿔줘. 또 올라가서 2번도 3번도 0, 1, 2, 3 4개에 대해서 오키드하고 그 다음에 픽셀 사이즈 20픽셀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이게 실행이 되고요. 뿅 하고 이렇게 해서 글씨들이 이렇게 커지죠. 오케이. 태그에다 직접 모든 값을 한 방에 설정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합니다. get element by tag name 요거만 기억하면 되죠. 오케이. 알았어. 웹페이지 내에 있는 특정 태그에 대해서 어떤 값을 변경하고 싶을 때 도큐멘트 객체에 들어있는 get element by tag name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적용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저렇게 했을 경우 여러 개가 들어가면은 그 목록이 만들어지는 그런 컬렉션이라고 해. 근데 변수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변수는 지가 알아서 데이터 하나면 하나, 숫자면 숫자 변수, 문자 변수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목록이면 알아서 목록으로 바꿔주거든.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거 지금 설명한 겁니다. 오케이. 태그 이름을 갖다 조작할 수 있음. 그럼 딴 것도 한번 해볼까요? 태그 이름 맞지? 같은 건가? 같은 거네. F12번 키 눌러가지고 동작하는 거 한번 또 집어넣어 놨습니다. 동영상 너무 빨리 눌러갖고 또 스킵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F12번 뭔지 알죠? 크롬 브라우저에서 개발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브라우저에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F12번 키를 누르게 되면 디벨롭먼트 툴이라는 화면이 또 하나 열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엘리먼트란 탭을 누르게 되면 그 HTML 그 돔객체 만들어진 소스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그 누르면 이게 수행이 되죠. 이거에 따라서 적용된 결과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변했는지 처음에는 사과 이렇게 들어있던 게 이걸 눌러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수행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사과만 놓는데 이만큼이 추가가 됐네. 요거를 집어넣게 하는 명령이 바로 얘입니다. 그때 이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여기서 get element by tag name으로 태그가 SPAN인 스팬인 걸 다 가져온 거죠.
얘를 갖다 썼다는 거죠. 야, 그러면 일종의 이 도움 객체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역할을 하네. 그 데이터를 쭉 쌓아놓고서 우린 자바스크립트로 저장된 데이터를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네.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착안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 감을 잡읍시다. 예, 개발 도구에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개념 잡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도큐멘트 라이트 라인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HTML 페이지가 로딩되는 과정, 아까 얘기했었죠. 브라우저 HTML 페이지가 로드되기 전 빈 상태 도큐멘트가 먼저 생성이 되게 뭐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브라우저 HTML 태그 페이지에서 위로 아래로 쭉 해석을 해요. 사용자가 만든 웹페이지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태그에서 도큐멘트 객체 담을 것들을 쭉 찾아서 각 태그별로 HTML도 있죠. 그걸로 생성이 되죠. 제일 먼저 HTML이 먼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죠? 헤드 들어가죠. 그 다음 타이틀, 그 다음 백슬래시 타이틀, 백슬래시 헤드, 그 다음 바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것들을 쭉 해서 담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돔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백슬래시 HTML을 만나는 순간에 도큐멘트 객체는 완성이 돼요. 끝나죠. 네,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을 표시할 때 쓰는 명령이 write하고 write l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write라는 건 도큐멘트 객체에 담긴 HTML 콘텐츠 마지막에다 끝에다가 태그를 추가할 때 사용이 됩니다. 쓰는 요령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봤어요 우리. 이렇게 쓰면 돼. 막 썼는데 쓰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ln이 붙은 경우는 이걸 쓰게 되면 끝에 이게 덧붙여서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브라우저상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단순히 한 칸만 떨어진 효과밖에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기에서는 좀 얼러트나 다이얼로그에서는 좀 역할이 있습니다. 줄 띄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br 태그 써야 되죠. 이거 써주면 됩니다. 도큐멘트 라이트하고 도큐멘트 라이트 라인 같은 경우는 도큐멘트 객체에다가 HTML 콘텐츠 끝에다가 HTML 태그를 추가할 때 사용되는 명령이다. 명령? 이런 명령을 메소드라고 해줘야 되죠. 왜 메소드야? 괄호가 있잖아, 괄호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사용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하고 라이트 라인 메소드입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죠. 그냥 스크립트 내에다 쭉 적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걸 여기 스크립트라고 적었지? 그냥 쓰면 안 되나? 안 되죠. 이건 자바스크립트 코드잖아요. 그냥 쓸 수 있는 건 HTML 태그지. 오케이? 이거 쓴 이유는 알죠? 지금 우리 좀 자바스크립트 사용법을 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스크립트 속에 있는 것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트로 끝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라이트로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잘 나오는데? 여기서부터죠. 잘 나오는데. 그리고 5명은 5명이 2 더하기 3 연산 결과 나가는 거 알죠? 여기는 LN을 썼어. LN 써봤자 여기 빈칸 하나만 떨어진다는 거죠. 줄바꿈 되지 않아요. 줄바꿈 하려고 그러면 요 명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라이트하고 라이트 라인 메소드를 활용을 할 때 LN이 라인 바꿈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HTML에서는 줄바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빈칸만 하나 추가되니까 줄바꿈의 의미로 쓰지 말아라. 그럴 때는 br 태그를 써서 명확하게 줄바꿈을 실행시켜 주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라이트 라인을 잘못 사용한 예도 한번 사용을 보겠습니다. 잘못 사용한 게 뭐가 있지? 이게 뭔가 봅시다. 뭐 특별하게 보이질 않는데 잘못 사용한 예인데 난 잘못 사용한 예는 거의 없는데. 바디에다가 바디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명령이 나가겠네요. 이벤트 리스너 달아가지고 직접 도큐멘트 여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가는 거니까 도큐멘트 라인에서 이 내용을 나가라고 했는데 다운표가 하나네. 하나 써도 되죠? 하나나 둘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쌍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짜리끼리 쌍을 이루어야 되고 두 개짜리끼리 쌍을 이루어줘야 합니다. 이거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설명하기가 좀 그러나요? 설명이 좀 그런데요. HTML 텍스트를 HTML 문서에 추가하기 위해서 도큐멘트 라이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HTML 문서가 로드되고 출력이 이루어지고 나면 도큐멘트 객체는 문이 닫힙니다. 도큐멘트 문서가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HTML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출력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도큐멘트 객체가 닫힌 후에 도큐멘트 라이트가 실행이 되게 되면은 브라우저는 도큐멘트 객체에 담긴 문서 내용을 지우고 다시 그 라이트를 빈 문서에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큐멘트, 그러니까 HTML 문서가 완전히 로드된 다음에는 라이트 라인을 실행하게 되면 현재 HTML 문서가 지워지니까 조심해라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출력이 이루어졌고 이거 끝났는데 이거는 바디 안에 있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경우 참 드문데 이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클릭하면 이 내용이 다 없어지고 얘만 출력이 돼 버려요. 자바스크립트는 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되거나 이 안에서 동적으로 액션이 취해졌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에이 몰라 쓰지 맙시다. 도큐멘트 오픈, 도큐멘트 클로즈 이거 쓰죠. 저도 이거 잘 안 쓰는데 뭐 필요하면 쓰는 거죠. 작업 중에 내가 버튼을 누르면 별도 창이 만들어지고 별도 창에 어떤 내가 원하는 컨텐츠들이 표현되면 더 좋겠죠. 현재 브라우저 윈도우가 출력된 HTML 문서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내용을 출력하려면 도큐멘트 오픈을 써야 됩니다. 현재 출력된 HTML 콘텐츠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HTML 페이지 즉를 시작해서 도큐멘트 객체된 도큐멘트 틀을 지우고 새로 만든다는 소리죠. 그리고 현재 브라우저 출력된 HTML 페이지를 완성시키면 크로즈라는 명령을 씁니다. 이게 뭐야? 그냥 도큐멘트 오픈, 도큐멘트 클로즈 사이에다가 특정한 명령을 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그거 같으네요. 뭐 사용 예가 있나? 이런 거는 직접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봅시다. 뭐 길어. 여기 썼네요. 여기 도큐멘트 라이트 윈도 썼네. 윈 왜 썼지? 윈도우는 생략한 다음에 윈이 썼네. 뭔가 또 다른 게 있나 본데? 여기 윈도우 오픈이라고 새로운 거 만들었구나. 뭐 내용 쭉 봅시다. 뭐 볼 건가? 이겁니다. 먼저 결과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런 내용이 쭉 표시가 되고요. 원래 처음에 하면 이게 박스만 나옵니다. 이게 텍스트 에어리어죠. 어디 갔나? 예. 텍스트 에어리어로 이렇게 문자 여러 개의 문자 내용을 집어쓰는 빈 칸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소스 텍스트라고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 창이 나서 여기다 어떤 내용을 쭉 타이핑해 집어넣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HTML 문서 내용, HTML 웹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다 집어넣어 주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딱 클릭하게 되면 show html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 show html은 무엇을 봤냐고 그러면 가봤더니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은 건데 아닌데 윈도우 오픈이라는 게 있네. 윈도우 오픈은 새로운 브라우저를 열어라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브라우저를 열어라 라고 생각하면 그냥 HTML 태그로 할 때는 타겟해서 언더바 브랭크 하면은 새로운 창 열리는데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제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새로운 브라우저 창을 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윈도우 오픈 뒤에 쭉 적게 돼 있죠. 뭐 여기에 보면 이제 기본 이름들 그리고 만들고 뭐 타이틀 이런 거 좀 더 사이즈 창 사이즈라든지 뭐 위에 제목 같아요. 이걸 만들어서 윈이라고 저장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윈이란 객체에다가 그 윈 속에 있는 도큐멘트를 열고 거기다가 도큐멘트 라이트로 내용들을 출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닫아버려라. 요거는 윈이란 창에서 수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뭐죠? 우리는 윈도우 도큐멘트입니다. 우리 윈도우 얘는 윈 내가 새로 만들어 준 겁니다. 앞에 나온 내용은 그걸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하나 지정을 했고요. 여기 if로 만든 거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윈이라는 게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놨잖아요. 널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 널 아스코트 0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고요. 또는 윈도우가 닫혀 있냐? 닫혀 있냐? 새로 만들 거니까. 그걸 지정한 겁니다. 닫혀 있거나 없으면 즉 그 창이 열린 적이 없으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윈이라는 걸 한 번도 쓴 적이 없을 때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거 없어도 다 실행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을 열어라. 그걸 윈이라고 하겠다 그 소리고요.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는데요.
아 이거 아닙니다. 있느냐가 아니라 다다라구나. 다다라. 있으면 다다라네. 아유 이런 데니까 내가. 예, 앞에 그게 널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게 닫혔으면이란 조건입니다. 그 창이 닫혀 있으면 만들긴 했지만 지금 닫혀 있으면 다시 이런 이름으로 열어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소스 텍스트를 찾아서 그 내용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즉 이 내용 이거 입력을 해야지 뭐가 나옵니다. 입력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창만 열리겠네. 그래서 새로운 창, 즉 얘를 열고 얘가 얘를 열고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뿌려주고 그리고 끝내 그 소리입니다. 잘 된 건가? 결과 한번 보고 싶은데. 예, 실습반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예, HTML 문서 연습 페이지만 되게 앞에서 설명한 건데 제목이 좀 이상하네. 설명하다 보니까 제목하고 좀 내용이 우리 지금 연습하는 거는 요거 연습하는 거죠. 새로운 윈도우 만들고 그걸 연 다음에 거기다가 특정한 내용을 표시하고 닫아버리는 겁니다. 새 윈도우 만들어서 도큐멘트 돔 만들기네. 새로운 브라우저 열고 돔 구성하기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문서 작성 연습 페이지? 에이씨 마음에 안 들어. 예, 제시는 앞 페이지에서 제시된 소스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HTML 코드를 입력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창이 이것도 있고 이 창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던 내용이 여기에 표출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브라우저에 대한 특별한 거 놓고 텍스트 에어리어 지정을 했죠. 얘죠, 얘. 그걸 소스 텍스트로 지정을 했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버튼을 클릭할 때 show html이 표시가 됩니다. show html 여기에 있죠. 요거는 뭐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랬죠. 그 창이 없을 경우 만드는 거고 있으면 닫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윈 오픈이라고 새로운 창을 열어라. 근데 이게 윈도우즈 오픈이에요. 도큐멘트 오픈이 아니에요. 구분합시다. 도큐멘트 오픈이 있고 윈도우 오픈이 있어. 윈도우 오픈 설명 안 하고 봤었네 우리. 새로운 창을 열어라. 새로운 창을 열어서 그 주소를 여기다 집어넣어라. 윈이라고 집어넣었죠. 그리고 나서 그 윈에다가 이제 그 도움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페이지를 구성한 요소인데 여기다가 일단은 여기 아까 HTML 바디에서 보면 소스 텍스트라고 텍스트 에어리어지 이거 내용을 갖다가 텍스트 에어리어에다가 담아 놨고요. 담아 놓은 거야. 여기에 이 소스에서 집어넣은 이거 불러온 거야. 이거 불러다가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자예요. 그리고 나서는 새로 만들어진 창 속에 도큐멘트를 열고 도큐멘트 돔을 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다가 이 내용을 라이팅 해줘라. 즉 이 내용을 집어넣어라 그 소리입니다. 집어넣고 닫아라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명령이 만들어진 순간에 창이 열릴 것 같고요. 요걸 때 열리려나? 이거 열릴 것 같고요. 요걸 때 열릴 것 같은데? 이것 때 열리죠. 이것 때 열리고 이때부터 내용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윈도우 오픈이 이건 도큐멘트 오픈이니까 이때 창이 열리고 창에 표시된 내용은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내용이 쫙 표시되고 그리고 도큐멘트 닫아버린 거죠. 이건 도큐멘트 닫았다는 소리, 도큐멘트 출력 작업을 종료했다는 소리지 창을 닫았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딱 누른 순간에 이렇게 결과가 나가죠. 이 HTML 태그가 딱 화면에 표시되는 거죠. 새로운 창 만드는 거는 윈도우 오픈,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는 건 도큐멘트 오픈, 그리고 내용을 찍는 거는 도큐멘트 라이트. 이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웹 프로그래밍 co.kr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오른쪽 끝에 example 코드 들어가서 보죠. 그거 다 이걸로 만든 겁니다. 거기 각각 페이지는 다 그 책 쓰신 분이 그 홈페이지 관리자가 다 이런 식으로 다 두들겨 집어넣은 것들이죠. 그래서 딱 버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려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꼭 거기 들어가서 해보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책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모든 강의 자료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거기에 보면 8장 9번째 예제가 바로 이 예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열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서의 동적 구성 이건 뭐지? HTML 내용 있잖아요 밑에 거기 있는 내용 바꾸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했던 내용인데 아까는 바꾸는 거 주로 했고 요번엔 만드는 거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새로운 윈도우 창 열었고요. 새로운 창이 열렸을 때 그 속에 도큐멘트 새로 윈도우 오픈, 도큐멘트 오픈 두 번 썼죠? 그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도큐멘트가 열렸으니까 그 도큐멘트 내에다가 다른 것도 더 집어넣어 보자는 거죠. 도큐멘트가 열렸을 때 create element, element가 태그라고 그랬죠? 태그 만드는 방법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만으로도 HTML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네요. 기본 틀만 만들어 놓고 써도 된다는 거죠. 내가 뭐 div 태그, p 태그 이런 거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도큐멘트 create element 하고 여기다가 태그 이름 써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 태그가 그 돔 틀 이상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 만들어진 그 주소를 new div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div 태그가 만들어진 거죠. 즉 여기 div 딕 그리고 딕 이거지 div 이거지 이거 이게 만들어지는 게 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여기다 뭐 집어넣고 싶어. 그 다음에 new div의 inner html 그럼 요 속에 새로 생성된 div입니다가 여기 쏙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new div의 set attribute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여기에 id는 my div 그리고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는 옐로우로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겠죠. 진짠가? 예. 여기 있다. 지금 이 명령을 새로운 거 만들고 이너 HTML 집어넣고 스타일 속성 주고 스타일 주게 되면 이렇게 이걸 실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맞아. 첫 번째 명령으로 이거 만들었고 두 번째 명령으로 이거 만들었고 이걸로 이거 만들었고 이걸로 이거 만들었네. 맞죠? 이걸 타이핑한 거하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쓴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냥 쓰지 왜 저기 프로그램을 짜지? 가변적인 경우 여기 동적이란 말이 나오죠. 프로그램이 브라우저의 내용이 표시된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불러다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창에 있는 걸 긁어다 쓸 수도 있고요. 계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나는 만들어 준 적이 없는 태그를 추가해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새로운 태그를 만들 때는 저렇게 도큐멘트 크리에이트 엘리멘트라는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즉 실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객체를 추가할 때는 이런 메소드를 사용해라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아까는 특정한 태그를 추가하는 거였죠. 엘리멘트가 태그라고 그랬으니까요. 이제 그 밑에나 그 위에다가 추가시키거나 빼는 거 한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돔트리에 삽입하는 경우. 이럴 때는 지금 내가 조금 아까 div 태그 만들었으면 그 밑에 append child 내 자식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그럴 때는 append child라는 메소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식으로 p 태그가 있다고 쳤을 때 그걸 불러와야 되죠. 만들어진 p 태그 이름을 필요했네. p 태그를 불러온 다음에 그 밑에다가 append child에서 new div 우리가 아까 만든 걸 요 밑에다 붙이려나 보네요. 기존의 id가 p인 겁니다. p 태그가 아니라 왜 id라고 했으니까 여기 id라고 했잖아요. id가 p로 시작하는 그걸 가져다가 그 밑에다가 요 앞 페이지에서 만든 거 앞설 new div를 붙여버리는 거네요. 이따만 붙이는 거겠죠. append child 써가지고 돔트리 밑에다 자식을 붙인다고. append child 오케이. 뭐 insert before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특정 위치를 지정하겠다는 거죠. 위치를 뭐 앞에다 붙여라, 뭐 뒤에 붙여라. 왜 이런 걸 하지?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을 때 내가 찾은 게 얘야. 앞에다 집어넣을 건지 뒤에다 집어넣을 건지 또는 자신한테 집어넣을 건지 이런 거 지정하는 거겠죠. 삭제는 remove 부모 밑에 remove child 새끼 죽이는 거네. 그리고 거기다가 객체 이름 집어넣어 주게 되면 물론 객체를 찾은 다음에 지워야겠죠. 부모도 찾아야 되고 죽일 놈도 찾아야 되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니까. 필요 없으면 지워버려야 되죠. 이럴 때 쓰면 됩니다. 뭐 이렇게 써 그냥 inner HTML만 다 지워버리면 되지.
어쨌든 지우고 싶을 때는 remove child 쓰고요. 새로운 걸 추가하고 싶을 때는 append child 씁니다. 돔에다 트리를 추가하는 경우, 돔의 트리를 삭제하는 경우 이런 걸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전문가지. 이 정도까지 우리 쓰려나? 모르겠네. 우리 앞으로 배우는 거 좀 살펴봐야죠. 어쨌든 동적으로 문서상 HTML 문서상의 동적으로 내용을 추가하나 삭제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봅시다 예제. HTML 태그의 동적 추가 삭제 예제입니다. 좀 많네. 아유 지저분하고. 뭐 그렇지만 복잡할 건 없습니다. 여기 스크립트 지정되어 있고요. 보니까 펑션으로 지정을 했네. 좀 이따 와서 봅시다. 그리고 내용 보겠습니다. 내용의 아이디는 페어런츠. 이게 페어런츠가 얘가 되는구나. 이 속에 이런 것들이 쭉 있네요. 그리고 특이한 게 누군가 얘 불러야 되는데 부르는 게 여기 들어있네. 얘는 뭐야? href인데 A가 나왔다는 소리는 요게 앵커로 요거네. 여기에 div 생성이 얘구나. 얘. 이거를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라. 자바스크립트 뭐 create div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라네요. 일리가라는 소리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div 생성이라는 게 나오면 눌러달라는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고요. 특이한 게 있다고 그러면 body의 id 지정돼 있습니다. body id 페어런츠. 딱 클릭했어. 좋아. div 딱 눌렀더니 어떻게 되나 봤더니 div로 왔습니다. 여기 봤더니 오브젝트 get element id 페어런츠 찾으래네요. 찾아서 obj에 집어넣어 줬어요. 부모 찾으라네. 누구 너희 엄마가 누구니 물어본 거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엘리멘트를 추가합니다. div를 추가해 집어넣네요. 여기 도큐멘트에 create element 했으니까 div 태그가 여기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성에 집어넣네. 아까 했던 건데. 눌렀더니 그래서 요까지 수행이 되고 거기다가 온클릭이라는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해 집어넣네요. 어떤 걸 넣었지? 이거 집어넣네요. 뭔지 모르지만 여기 위에 새로 생성된 div입니다라고 요 말이 표시되게 했고요. 이거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로 new div 리스너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그 안에 들은 이름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부모를 잡아 넣고 리무브 차일드 자식을 죽이래네. 누구를? 나를 죽이래네. 나를 죽이라고 돼 있네. 리무브 차일드 디스 나잖아. 이걸 누르게 되면은 밑에 새로 생성된 div입니다라고 이걸 만들어 주래요. div 태그를 이용해서 이걸 여기서 만들고요. 거기에 이벤트 리스너로 온 클릭으로 만드는데 거기는 나를 죽이는 걸 또 집어넣는 거야. 요게 나를 죽이는 애네. 죽이는 애들이네 그냥. 그래서 처음에 이걸 누르게 되면 얘가 생성이 되고요. 얘가 그리고 이걸 누르면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군. 여기는 그래서 크리에이트 엘리멘트도 썼고 페어런트 리무브 차일드도 썼네. 새로운 거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가만 있어봐. 그런데 오브젝트는 무슨 역할을 하지? 요 밑에 있네. 그치. 추가한다는 얘기를 하질 않았네. 만들어라만 했고 추가란 말을 하지 않는데 여기 썼구나. 이런 설명. 이게 이제 실습을 안 하면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 꼭 돌려보기 바랍니다. 설명에는 말이 되잖아. 여기서 만들라고 했고 만든 것 중에 그 안에서 또 별도로 이벤트 만들어 가지고 누르면 지우라고 했다라고 해서 우린 동작하는 걸로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오브젝트라는 걸 아무도 안 써서 바로 밑에서 쓰고 있네. 이때 자식을 만들었네. 이게 없으면 화면에 이게 표시가 안 됩니다. 그냥 내부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딱 표출한 거 들어갔네. 여러분들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돌려서 보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뭐 손가락으로는 다 갈 수 있잖아. 다 가리킬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만들어 보면 또 그게 아니죠. 오케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HTML 태그의 동적 추가 삭제. 앞에서 설명한 거 HTML 태그의 동적 추가 삭제. 동영상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도 많이 여기서 가볍게 그냥 화면만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실행시키게 되면 이런 결과가 제시가 되죠. 여기에 특별한 거 없고요.
여기 div 생성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create div로 넘어가게 됩니다. F12번 키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창 볼 수 있고요. 물론 소스 작성한 다음이죠. 그리고 HTML 코드, 자바스크립트 코드 요거 확장시키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내용 너무 많아서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바로 동작이 되겠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죠? 새로운 엘리멘트 추가하고 거기 속성 값들 좀 지정을 할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생성된 div입니다 하고 코드는 이게 추가가 됐죠. 이 코드에서 이게 나온 거죠. 결론은.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벤트 리스너가 또 하나 들어갔죠. 물론 태그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새로 생성된 div를 선택했을 경우 이걸 없애버리죠. 리무브 차일드 동작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또 누르면 밑에 이게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실습 중에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고요. 뭐 특별하진 않네. 대단한 것 같았는데 코드는 좀 앞에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좀 지저분하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뭐 새로 만들고 객체 만들고 속성 집어넣고 그 전에 그 다음에 부모 찾아서 추가시키고 보면은 부모 먼저 찾았죠. 오브젝트 찾아냈죠. 바디 부분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실행되면서 추가되는 거 있고요. 크리에이터 엘리먼트 했고 그 다음에 스타일이나 이런 속성값 설정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벤트 리스너로 또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게 이제 리무브 차일드 하는 부분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와서 그 필요했나 오브젝트 점 append child를 해가지고 지금 만든 걸 추가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추가가 되지 않죠. 여기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보여주기가 좀 그러네요. 여러분 꼭 실습을 통해서 하는데 F12번 키 놓고 위에 요거 확장시켜서 나랑 똑같지 참 결론은. 직접 한번 보기 바랍니다. 내가 설명한 거 틀리게 여러분이 해보면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꼭 실습을 통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이 뭐죠? 우리 오늘 주로 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돔의 객체 추가, 돔트리, 돔이 뭐다? 돔트리가 뭐다? 돔에다 객체 추가하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 또 돔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객체들, 즉 태그들 있죠, 엘리먼트, 그것들 내용들 편집하는 방법들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 개념 잡으라고 이 그림을 올려놓은 건데요. HTML 문서를 작성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돔을 배우면서 느꼈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분석해서 돔이라는 걸 만들어. 돔은 그 태그를 기준으로 그 트리를 만들고 그 내용을 관리해. 그리고 실제로 그 속에 있는 정보들을 별도 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나온 거긴 한데 뭐 여기는 프로퍼티라든지 아이디라든지 뭐 스타일 이런 거 저장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거야.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일은 요 내용을 수정을 하는 거고 이걸 수정하면 여기도 영향을 주겠고 그 바뀐 내용이 다시 브라우저에 적용돼서 이게 새로워지는 거거든. 새로 수정된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과정에 코어 오브젝트도 사용하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봄 정보도 활용이 돼. 이렇게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 HTML이 있고 브라우저가 있는데 중간에 봄, 돔, 코어 오브젝트가 있고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얘를 제어하는 일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지금 한 겁니다. 이거 얘들의 역할 자바스크립트로 이거 수정하는 작업들 주로 했습니다. 이게 돔입니다. 알았죠? 오늘 학습한 거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거는 HTML 돔이죠. 돔 트리, 또 그게 HTML 태그, HTML 페이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돔 객체가 어떤 구조로 있는지. 돔 구조가 뭐죠? 돔트리죠. 돔트리. 움트리 아니고 돔트리. 이 객체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노드가 다 태그죠. 그래서 엘리먼트라는 소리 썼었잖아요. 여기에 도큐멘트가 있고 밑에 HTML이란 태그, 이게 첫 번째로 잡히죠. 그리고 그 속에 또 뭐가 있죠? 그 속에 뭐 있지? 헤드, 그 다음 바디가 있죠. 헤드 속에 또 뭐가 있죠? 타이틀 있고요. 바디 속에는 또 뭐가 있었죠? 뭐 확인하려면 있죠. P 태그 있었고 폼 태그 있었고 앞부분에 나왔었죠. 이런 거 얘기하는, 이게 바로 돔의 구조가 되는 거고 HTML 태그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돔 객체를 통해서 여기 이걸 갖다가
이거 신경 안 써도 되지 뭐. 태그 출력문화 콘텐츠 제어하는 거 있었죠. 여기 뭐 썼죠? get element by id, get element by 뭐 있었지? 태그 네임, get element by 뭐 이런 것도 썼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써서 콘텐츠 출력 모형이나 콘텐츠 제어하는 거. 그게 자바 역할이에요. 엄밀하게는. 그다음에 이제 그 도큐멘트 객체 그 이해했고 라이트 메소드 쓰는 거 있죠. 라이트 라인 특별한 건 없었고요.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맨 마지막 조금 직전에 한 거. 이거에서 동적으로 돔 객체에 웹페이지를 추가하는 거. 웹페이지 추가 어떻게 했지? 윈도우 오픈 새로운 브라우저가 열려요. 페이지 추가를 잘해야 되지. 그리고 만들면 그 속에다가 돔 객체에 대한 것이 있었죠. 윈도우 이름 주고 뒤에다 도큐멘트 점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엘리먼트에서 막 내용도 집어넣었었죠. 그런 내용 뭘 배웠었구나, 뭘 배웠었지 라는 생각만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이거 개념 잡는 쪽에 좀 집중해 주길 바라고요. 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해보길 바라고, 중요한 건 그 실습 예제를 돌려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돌리면서 그냥 보지 말고요. F12번 키 눌러서 디벨롭먼트 툴에서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이 코드가 동작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브라우저에서 누르면서 바뀌는 걸 좀 봐주길 바래요. 느낌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손으로 익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익힐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완전히 틀려요. 이해에 대해서 해갖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실습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HTML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그냥 일반적인 언어 규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프로그램 감각 있는 친구는 금방 따라갈 수 있고요. 오늘 배운 돔 같은 경우는 이 웹 환경에서 프로그램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웹 환경을 이해하는 어떤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